안녕하세요. 가족사랑, 환경사랑, 지구사랑의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경현숙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배운 그 시각, 청각, 논리,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필요한 요소인데요. 시각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청각적인 사람들,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어야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 그리고 감성, 감성은 또 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서 그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인 논리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성향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성향만 제대로 알아도 저 사람의 맞춰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자 하나 나를 알기도 참 어렵지만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각, 청각, 논리, 감성,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만 해봐도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휴가 때 산이나 강, 또 바다를 즐겨 찾으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또 집 가까이에 산도 있지만 그 산에 가면 정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그 맛보는 그 청량감, 그리고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뒤에 느껴지는 그 시원함. 그냥 산은 그냥 나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저의 성향은요, 일단 보여지는 거, 이렇게 산을 보면 그 푸르른 산 그 자체가 자연이 너무 좋고, 그리고 산에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성향은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가 어, 아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아들은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이다 보니 이 아이는 항상 어떤 정확한 그, 그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하고,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냥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면 아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엄마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데, 어떤 때는 엄마는 그렇게 앞과 뒤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유 그렇게 좀 뭘 좀 알고 좀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저도 상처받아요. 이처럼 엄마는 감성적이고 아들이 논리라면, 이럴 때 현명한 엄마라면 아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 아들이 좋아하는 게요, 피아노 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저는 또 저의 성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음악 공부를 요만큼 했어요. 조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반응이,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예전 같으면 저에게 엄마는 좀 뭘 알고 얘기하라고 했던 아들이, 엄마가 그 노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지만 또 다른 집들을 보면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초등생, 유아, 이런 경우 어, 엄마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 잘하고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싶으니까. 그리고 태도가 행동이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항상 아이한테 잔소리가 1, 2, 3, 4, 5, 6, 7, 8, 9, 10 진짜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만큼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죠.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또 감성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엄마가 아, 엄마가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면 아이는 그걸 쑥 받아들인답니다. 쑥 받아들이면 엄마가 너무 포근하고 좋은 느낌이겠죠. 이렇게 네 가지 성향을 우리가 잘만 파악하고 있다면 내 아이하고는 물론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직장에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소통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된다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행복하면 어때요? 하루 중에서도 우울한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더 많으면 아, 내 마음이 행복하고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요즘에는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먹는 거 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래방을 갈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된다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건강해지면 우리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병원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행복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폭식을 했던 것이 만족감이 되면서 소식을 하게 되는 거죠. 소식을 하니까 우리가 음식을 그만큼 덜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덜 버리겠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그 전체 쓰레기 양의 50% 이상이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부도 물론 그렇지만 나 하나라도 여기에 동참을 한다면 지구촌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죠. 70억 인구가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이웃과 나아가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함께 이것을 동참한다면 자연환경 좋아지겠죠? 네. 우리는 지구의 주인인 거예요. 지구의 주인으로서 에너지 절약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참이 되는 거예요. 겨울은 겨울답게 속에 따뜻한 옷을 입고 적정한 온도로서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유지하고 또 이 추운 이 겨울을 슬기롭고 또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인 사람의 성향 알아보는 것, 시각, 청각, 논리, 감성에 대해서 오늘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향을 우리가 진짜 조금씩 알고자 원하고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도 배워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전문성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